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 특히 어린이들 소화 규정, 또 성장기 규정에 대해서 상담하겠고요. 이 밖에도 충치나 치아 발치,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또 미백, 또 어린이 치아 관련 등 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환,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욱입니다.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는데요. 이 치과 질환도 어떤 계절적인 질환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특별히 감기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바이러스성인 질환들은 잘 없고요. 네. 하지만 이제 면역적으로 계절이 추워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입안에 있는 세균들에 의해서 면역이 떨어졌을 때 받는 치주염, 그다음에 잇몸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내염 같은 경우도 잘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면역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곰팡이균 때문에 생기는 칸디다증 이런 것도 생기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입안에 곰팡이가 생긴다고? 네, 입안에도 곰팡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곰팡이균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세균이 같이 공존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면역이 안 좋으신 당뇨 환자분들이 항생제를 많이 먹게 되면 오랫동안 장기간 복용하면 그 세균들은 많이 감소하지만 그 세균이 감소함으로써 입안에 있는 곰팡이균들이 굉장히 활동성이 높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칸디다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익균이 유익균뿐만이 아니라 유해균인 세균 자체가 감소가 되면 곰팡이 네. 균이 생긴다. 또 그럴 때는 또 진균제를 먹어줘야 되는 게 되죠. 입안이 왜 피곤하고 하면 염증이 생기고 헌다 그러죠. 네네. 그런 증상들이 다 이런 원인에서 오는 건가요? 입안이 허는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 몸이 나를 공격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입안에 있는 유해균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로 볼을 씹는다거나 혀를 씹는다거나 이런 외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화 규정 또 성장기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화 규정이란 어떤 의미죠? 말 그대로 성인이 아닌 소아를 상대로 교정을 하는 건데, 치아 교정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거는 어른이 다 되어서 치아가 다 나온 상태로 교정하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죠. 어릴 때는, 예전에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아기가 이가 삐뚤삐뚤해서 치과를 가면 다 크면 와라. 지금 교정해봤자 시간만 오래 걸리고 안 된다. 아기가 어떻게 성장할지 모른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 소아 교정이라는 것을 잘 알면 내 아이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성장이라는 거는 이제 키가 크는 것이 아니라 아래턱과 위턱이 같이 성장하는 방향을 좋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성장이 완료된 성인은 이 턱의 성장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턱이 많이 튀어나와 있다든지 또는 아래턱이 많이 튀어나와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악수술이라는 걸 통해서 뼈 자체를 잘라내고 또 뒤로 넣고 또는 앞으로 빼고 이런 식의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만약에 소아가 일찍 치과에 와서 그런 기미가 보인다거나 그러면 성장 자체를 억제해 준다거나 필요하면 성장을 촉진시켜준다 하는 치료 방법을 통해서 향후 양악 수술을 좀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왜 이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가 이제 빠지고 다시 나는 그 시기가 네네. 언제쯤이면 다 끝나게 되죠? 유치에서 영구치로 완전히 다 바뀌는 시기는 보통 만 11세에서 13세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초등학교 돼요. 6학년, 5, 네. 6학년 정도면은 다. 네. 그럼 그 나이 때 네.
이제 유치가 생긴 경우에 이 교정이 가능한 건가요? 유치 생기기 전에도 가능한 건가요? 유치가 나와 있을 때부터 음, 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치아가 아, 아예 없으면 네. 아주 갓난아기는 교정이 힘들 거고요. 일단 네. 병원을 못 다닐 테니까 유치가 다 나오는 시기는 이제 보통 만 2세에 음. 유치는 다 나오지만 영구치. 영구치. 영구치가 다 에, 에, 나오는 에. 거는 만 11세에서 만 그럼 13세인데 영구치가 네, 다 나와야 이 교정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 아닙니다. 전에? 그 전부터. 그 그래서 전에도 가능한. 통상적으로는 만 뭐 5세, 만 6세부터 시작은 가능은 하지만 네. 아이들이 아무래도 교정을 받는다는 거는 입안에 음. 장치가 들어가는 거니까 협조도가 떨어질 수 있죠. 예.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죠.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충치가 생겼었는데요. 네. 충치를 이렇게 갈아내니까, 아, 그, 뭐야, 치아, 그러니까 이빨이라 그러나? 치아라 그러나? 고기가 이렇게 가운데가 동그랗게 파였어요. 갈아내니까. 충치를 먹은 데를 이렇게 갈아내니까. 그래서 치료하는 도중에 그쪽으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승질이 급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먹다가 그게 깨졌어요. 네. 깨지고 나니까, 뭐, 이왕 깨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막 씹었죠. 씹었는데, 씹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치아 이렇게 깨진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막 나오고, 다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 안에, 이빨이 조금, 그 안에, 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구별해낼 수 있나요? 그 치아 떼운 거가 떨어진 거랑 본인의 치아를 구별할 수 있냐고 물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이빨을 심어야 되는데, 네. 응. 치아를 심어야 된다고요? 예, 네. 뭐지, 임플란트인가? 임플란트 심어야 된다고요? 네. 예,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이빨이 아주 다 깨져서 없어지고, 네네. 살 안에, 네네네. 네. 뭐가 있는지 없는지 막 이렇게 구별이 안 돼요. 네네. 예. 이제 본인의 눈으로는 구분하기가 힘드시겠지만 치과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어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의 잇몸과 뼈와 치아를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 약간 잔여물이 남아있나요? 이빨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다 빠졌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이가 깨졌다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뿌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 임플란트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아니, 이게 네. 많이 손상이 됐으니까 네. 어떤 사람 보니까 손상이 됐는데 뭐 그냥 그걸 발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씹는 거가 아닌가 봐요. 치료를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발치를 한 자리에 바로 심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발치를 했는데 그 주변 염증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많이 녹아내렸다고 하면 임플란트를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다리는 경우도 그냥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뼈 이식을 해놓고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염증이 심하면 이제 그런 어떤 부가적인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뼈 이식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뼈 이식 수술은 본인의 뼈를 떼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품화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뼈, 그러니까 동종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종골, 소나 돼지, 말뼈 같은 것을 가공 처리한 걸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합성골이라는 걸 넣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상태에서도 막 그쪽으로 씹으면 안 되겠네요?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가급적이면 식사를 안 하시는 것이 좋은데 너무도 한쪽으로만 식사를 하는 것이 반대쪽 치아에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치과에 빨리 가셔서 그 뿌리 남은 거는 뽑으시고 염증 있는지 확인하시고 양쪽으로 고루 씹을 수 있게끔 회복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승질대로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뭐 그쪽으로 막 씹었어요. 씹어가지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혀를 이렇게 만져보면 네. 딱딱한 게 약간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수술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그 뿌리를 빼셔야 뭐 임플란트든 다른 보철이 가능하신 거니까요. 그러면 네. 그 살을 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놔요. 그 이빨이 있으면 조금 남아있으면 쪽 빼면 되는데 그 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잇몸이 덮여 있다면 절개를 조금 하고 뽑아야 될 거고요. 잇몸이 안 덮여 있으면 그냥도 뽑을 수 있고요. 큰 수술은 아니니까 너무 부담 없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용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들 소화 교정 또 성장기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이렇게 치아 이상 증상이라든가 또 아프시거나 또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엔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네,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있어요. 네.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데 네. 이 아스피린을 그러면 좀 중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주변 말로는 중단을 해야 된다는데 그래 이 치아를 임플란트 하기 얼마 전서부터 아스피린을 먹지 말아야 되나요? 통상적으로는 아스피린은 끊지 않아도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한 것으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5일에서 7일 정도는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고요. 지금 네. 미국 학회에서나 국내 학회에서도 아스피린은 꼭 끊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용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화 주신 분의 상태가 아스피린을 꼭 끊을 수 있는 건지 꼭 먹어야 되는 건지 그런 상태를 알려면 그 아스피린을 처방하신 의과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셔서 어느 정도 끊고 수술을 들어갈지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과에서 아스피린을 진단받아서 먹고 있는데 네. 내과 선생님하고 얘기하라는 거죠? 네, 그게 일단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냥 치과에서 며칠 끊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처방하신 원장님께서 지금 전화 주신 분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니까요. 며칠 끊으면 가장 좋을지를 답변해 주실 거예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한 달째 끊고 있거든요. 치료 들어가려고. 그 한 달은 너무 길고요. 일단은 지금 뭐 때문에 근데 아스피린을 드시는 거죠? 아주 옛날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그 기독병원에서 그냥 처방을 받았어요. 그냥 아스피린 먹으면 어떻겠냐 했더니 혈압이 좀 있었으니까. 혈압 때문에 드시는 거고요. 예. 네. 일단은 아스피린을 오래 끊어서 혈압이 올라가는 증상이 생기신다면 다시 복용을 좀 하셨다가 끊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끊으신 거에 대해서 내과 선생님과 꼭 얘기를 하시고 향후 계획을 다시 잡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 끊었다고 바로 임플란트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계획이 안 잡혀 있으면. 그래서 지금 오메가3하고 같이 먹고 있는데 네. 약국에서 이제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갔는데 약국에서는 그러면 아스피린하고 약사가 네. 아스피린하고 오메가3도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치아를 하게 되면은 네네. 치료를 하는 동안은 중단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확실히 한번 물어보려고요. 네네. 꼭 그래서 치과에 물어보지 마시고 이 부분은 내과 네. 선생님이랑 꼭 상담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치과 질환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치과 질환 관련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뭐 충치 치료도 좋고요. 치아 발치, 사랑니, 또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미백, 또 여러 가지 뭐 치주 질환도 좋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1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소아교정, 성장기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아 이 부정교합, 이거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일단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예전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은 유전적인 요인만큼이나 가지고 있는 습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악습관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가령 코로 숨쉬기가 힘들어서 입으로 숨을 쉰다거나 혀를 내미는 습관이 있다거나 손가락 빨게 한다거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 치아의 부정교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이번에도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네. 불편하신가요? 예, 치과 좀 한번 물어보려고요. 네. 여보세요? 네, 네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아래 어금니인데요. 네. 그게 이렇게 전체적인 거는 이빨이가 다 있는데 그 복판 쪽으로다가 이 벌레가 먹어가지고 이 구멍이 났어요. 네. 근데 그것을 치과에 갔더니 그걸 그래서 그냥 어느 한쪽만 갈아내고선 씌우는 걸로 다 씌우려고 그거를 얘기를 했더니만은 전체를 다 뽑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럴 경우에 뽑아야지만이 되는 건지. 일단 어느 정도 썩었는지에 따라서 뽑을지 살릴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네. 치과에서 살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썩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뽑자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이걸 정말 뽑아야 되는 건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치과들도 한번 다녀보셔서 다른 치과에서는 네네. 뭐라고 하는지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그 구멍이 그게 나다 보니까는 음식물을 씹으면 이제 거기에 bek히니까 네네. 아직 불편스러워 아직 그쪽으로 잘 안 씹고 이제 한쪽 오른쪽으로만 씹는데 그 치과에서 하는 얘기가 뭐 뿌레기까지 다 썩었다고 그래서 그걸 빼야만이 빼고서 임플란트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그게 뿌레기까지 썩은 거를 빼야 되는지 아니면 살릴 수는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일단 뿌리까지 썩었다는 거는 많이 썩은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살리려고 해봤자 오래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만약에 이제 비싼 돈 주고 네. 보철을 하셨어요. 뭐 금리 같은 것을 했는데 뭐 1, 네. 2년 못 쓰고 또 뽑고 임플란트 한다고 하면 예. 지금 전화 주신 분 입장에서는 돈이 이중으로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치아를 살려서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지를 치과에 가셔서 상담을 좀 해보시고 예. 그래서 정말 살릴 수 있는 건지 뽑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꼭 한 네. 치과에만 가셔서 얘기 듣지 마시고요. 이 치과 저 치과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거기서 치과에서 뽑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지금 상태가. 네. 그래서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네, 네. 고맙습니다, 어르신. 네. 네, 네. 빨리 잘 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치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정은 언제 시작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미국 교정학회 그리고 네. 최근에 한국 교정학회에서도 권하는 게 만 7세가 되면 꼭 교정 검진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교정을 받기 가장 최적화된 시기라는 건 정해지진 않았지만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는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시는 것이 가급적이면 나중에 수술로 연결되지 않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환자분들을 보면 만 4세에서 5세만 되어도 이 친구가 부정교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찍이부터 자제분들을 치과에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일단 권해드리고 네. 꼭 시작은 4세, 5세가 아니더라도 7세에서 10세 사이에는 소아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정을 했는데 네. 이가 이제 빠지고 다시 날 때 또 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까? 교정을 하면 좀 달라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정을 한다는 것이 치아를 네. 바르게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턱의 성장 자체를 넓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턱의 성장은 막아주고 너무 성장이 안 될 것 같은 턱의 성장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네. 영구치라는 것이 꼭 그 유치가 난 자리에 삐뚤삐뚤하게 똑같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구치가 날 수 있는 자리를 넓게 마련해주면 자연스럽게 바른 자리로 영구치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정이 네. 성장기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 소아 교정 어떤 점이 좀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부정교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부정교합이 1급과 2급과 3급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그 1급은 뭐냐면 네. 윗턱과 아래턱의 위치는 정상인데 치아들이 삐뚤삐뚤하게 난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다른 턱의 성장이나 이런 것을 도모하는 교정을 할 필요는 없고 치아의 위치만 바로 잡아주는 교정을 하면 되지만 네. 2급 같은 경우에는 윗턱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 또는 반대로 아래턱이 많이 들어가서 네. 윗턱이 나와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래턱을 앞으로 낼 수 있는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게 경우는 가능합니까? 네네네. 교정으로? 그래서 이게 치아 교정 장치가 입안에 붙이는 구강 내 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 밖에서 턱을 빼주거나 막아주는 구강 외 장치가 있게 돼요. 그래서 2급 같은 경우에는 윗턱을 막아주거나 아래턱을 빼야 되는 경우에는 아래턱을 빼는 장치를 하게 되고요. 3급은 반대로 윗턱보다 아래턱이 많이 튀어나오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걱턱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3급 부정교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아래턱이 더 성장되지 않도록 막아주면서 윗턱이 성장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 윗턱의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구강외 장치를 하게 되면 턱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 교정의 장점은 이렇게 성인이 됐을 때는 해줄 수 없는 턱의 성장을 바른 위치로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장 교정까지 가능하다. 이것이 소아 교정의 가장 큰 장점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릴 때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외모 컴플렉스가 가장 그렇죠. 심할 수 있는데 네. 윗턱이 많이 나오거나 아래턱이 나올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도 느끼겠지만 주변 친구들이 또 그 놀림에 대해서도 별로 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많이 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 교정을 하고 좀 더 보기 좋은 안모를 유지를 해주면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양악수술 같은 좀 고난이도의 어려운 수술이잖아요. 이거는 네. 의사도 부담이 되지만 환자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술들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소아 어렸을 때 교정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오히려 성인보다는 소아 성장기의 교정이 더 필요한 네네.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렇다면 성인들도 교정은 괜찮은 건가요? 반대로? 성인도 교정은 당연히 좋은데 성인 교정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보통 자기 만족이죠. 그러니까 내 치아가 삐뚤삐뚤해서 보기가 싫으니까 그렇죠. 교정을 하겠다. 그러면 삐뚤삐뚤했는데 내가 만족하면 나는 교정 안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것이 뭐냐면 성인이 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강 내 질환이 치주염이거든요. 이 치주염은 양치가 안 됐을 때 생기는 건데 치아가 바르게 배열되었을 경우라 치아가 삐뚤삐뚤하게 배열되었을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칫솔질이 잘 안 되는 칫솔질이 경우가 그렇죠. 삐뚤삐뚤해서 잘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내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교정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또 교정 치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이 있죠. 가장
가령 예를 들면 교정 치료 중에 양치가 잘 안 돼서 잇몸병이 심해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정 치료를 함으로써 필연적인 건 아니지만 가능적으로 치아 뿌리가 흡수되는 경우도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흡수가 되면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치아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는 맞지만 그런 걸 다 총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치아 교정이 좋은 치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교정만 해도 사람 인상이 상당히 달라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기에서는, 요즘에 마스크 많이 쓰시니까 이런 걸 네. 느끼실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마스크를 썼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마스크를 벗었을 때 내가 느끼는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다는 걸 느끼실 건데 그렇죠. 예. 그것은 입의 그 구강 구조가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 입의 치아의 배열 상태라든지 위턱 아래턱이 튀어나온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인상도 달라지고 이렇게 미적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예.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네, 치과 지금 라디오에서 물어보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네, 얘기해도 됩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치과 이를 임플란트를 하고 한 지가 한 1년 됐어요. 그런데 이 임플란트를 넣으면 말이 이상해요. 혀가 애고하면 남이 들을 때 말이 괜찮은데 넣고 하면은 말이 아주 좀 이상하거든요. 네. 그리고 내 느낌에 이 임플란트가 자꾸 옆에 두 개 이쪽 저쪽 두 개가 있는데 원래 있는 안 받치는데 이 옆에 쪽 임플란트 해니는 자꾸 내 느낌에 이가 원이보다 좀 큰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일단 그 지금 임플란트를 하신 것이 위턱이 아니라 네. 아래턱의 양쪽에 2개씩 하셨다는 얘기죠? 위에 아래 아니고 위에예요. 위에. 위에 2개씩 하신 거예요, 양쪽에? 네. 근데 그게 좀 크다는 느낌이 드세요? 예, 크다는 느낌도 들고 임플란트를 이 틀니를 탁 넣으면 말 발음이 이상하고 그래요. 임플란트 하신 자리에 틀니를 끼우게 네.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발음이 이상하게 느껴지시는 거는 뭐냐면 임플란트 때문일 수도 있고 틀니 때문일 수도 있는데 어머님이 그동안 임플란트랑 틀니 없이 지낸 세월이 좀 길었다면 그동안은 혀가 편한 위치에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는 혀가 편했는데 지금 임플란트랑 틀니가 들어가니까 혀가 있는 공간이 많이 좁아진 거죠. 네. 그러면 혀가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 발음이 안 똑똑하고 이상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어머님이 느끼기에 발음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불편하다 느껴지시는데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의 크기나 틀니의 크기가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불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정말 이게 커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정상적이라도 불편하게 이 말이 잘 이상하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없다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세요, 어머님이. 근데 지금 1, 2년 됐다고 하셨죠? 예, 이제 만 1년 됐어요. 만 1년 됐어요? 근데, 네. 플리텐트를 붙여가지고 이빨을 이렇게 붙이잖아, 그렇죠? 네. 이렇게 아침에 붙이면은 저녁에 떼가지고 네. 씻어서 담가놨다가 내일 아침에 또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갖다가 밤낮을 끼워 놓으면 어떨까요? 틀니를 안 안 됩니다. 밤에 틀니를 끼고 계시면은 오히려 구강 위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입에 염증이 많이 생기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틀니는 꼭 밤에는 뺄 수 있는 상황이면은 깨끗이 씻어서 보관을 하시고 밤에는 틀니 없이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빼고 자면은 자꾸 이가 내 느낌에 좀 커서 그런지 임플란트 안에는 괜찮은데 해니는 자꾸 이렇게 받치고 소리가 딱딱 이렇게 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임플란트 한 치아가 본인의 가지고 있는 자연 치아보다 커서 또 그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피적으로도 크지만 높이가 지금 아까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딱딱 받친다고 말씀하시고 그 부분은 치과에 가셔서 조정이 가능하시니까
네. 어느 정도 높이를 좀 맞춰달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글쎄, 같아요. 네. 예, 그때 그 작년에 저거 할 때 내 생각이 이게 좀 높다고 좀 낮춰달라 그러니까 네. 좀 낮춰주는데도 그렇더라고. 근데 이걸 좀 낮추면은 네. 이 혀에 자꾸 안 받치고 이거 안 받치고 그렇게 됩니까? 일단 낮추면 혀에 안 받치는 거는 모르겠고요. 씹는 건 좀 더 편해지실 수가 있죠. 지금 상황이 높은 상황이라면요. 그리고 네, 네.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내 느낌이 자꾸 큰 것 같아가 이걸 빼고 누워 있어도 이렇게 이런 소리가 자꾸 나고 자꾸 받치고 그래요. 그리고 혀가 불편하신 거는 전체적으로 크기를 좀 줄여야 되는 거일 수가 있어요. 그럼 틀니가 지금 네. 안 맞는 상황인가요? 좀. 그 임플란트 위에 들어간 치아가 커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임플란트가 글쎄, 올라간 치아는 조금 부피를 줄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치과 예, 가셔서 제 다시 느낌에도 네. 아마 이게 좀 근데 임플란트가 좀 클 수도 있습니까? 임플란트가 어머님이 느끼기에 크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죠. 그게 예, 그럼 가서 이제 다시 조금 줄이고 이거를 좀 긁어내고 그러면 더 좋아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어머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불편을 해결하는 게 한 번에 해결은 안 될 수 있어요. 글쎄 치과 다니면서 몇 분을 조정을 하고 내가 크다 그러니까 갈아주고 그렇게 해도 네. 그때 당시는 좀 괜찮았는데 또 뭐 그 다음에 자꾸 그래요. 네, 네. 네. 그 일단은 그럼 가서 이걸 좀 갈고 조정을 하면 괜찮아질까 예? 네, 의사 선생님이랑 잘 얘기하셔서 너무 한 번에 많이 갈아내는 것보다는 조금씩 네. 조금씩 갈아서 적응이 네. 되도록 어머님께서도 조금 노력을 해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보험이 안 되니까 병원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냥 갈아내는 거는 그냥 해주시지 않나요? 임플란트 하신 병원에 가셔서 네. 다시 좀 상담하시고 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좀 예, 상담 좀 받으시길 고맙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 소아 교정은 가장 적당한 나이로 본다면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적당한 나이면 저는 이제 만 7세에서 10세 사이에 음. 와서 검진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 그때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 음.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부종교합이 2급인 경우, 네. 그러니까 아래턱의 성장이 조금 덜 된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위턱보다는 아래턱 성장이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볼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럼 기간은 한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기간은 보통 1차 교정과 2차 교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네. 1차 교정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만 한 12세, 13세쯤에 끝나는 게 1차 교정이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도 치아가 많이 삐뚤하거나 아니면 턱의 성장이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성장이 완료되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만 한 15세, 16세,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19세 정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용욱 원장 모시고 치과질환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희동 두 분의 지도사 모시고 과수 또 밭작물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